네, 어서 오세요. 이 전쟁은 이제 항상 그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게 하죠.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그게 아니란 걸 알지만은 그때는 이제 항상 그렇게 나누면서 사태를 좀 편협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뭐 우리 모두 이게 똑같죠.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감성팔이도 그렇지만 그 푸틴에 대한 그 묻지마 숭배도 그것도 이제 편협한 거 일종이죠. 일단 그 미국이 그냥 끌려다니다가 자국민을 고통에 빠뜨려버린 그 대통령 또 우크라이나 매판 정부 또 이 전쟁을 사주한 미국 국무부에게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가 이 두 놈들보다 훨씬 정당하죠.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정당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정당성마저도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연장선도 아니고 외교의 실패가 만든 결과도 아니고 그냥 극소수 부자들의 마케팅에 불과한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교과서하고 테레비가 그 숨겨놓은 여러 역사를 좀 알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져 갖고 이제 노인들 세대와는 전혀 다른 역사관을 좀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죠. 제2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그 영국의 런던 시티, 로스차일드 금융하고 처칠 이놈들하고 또 뉴욕에 자리를 잡은 유대 금융들하고 루즈벨트 또 록펠러 이런 사람들하고 또 소련의 스탈린하고 또 금융 올리가르 이 세 파티의 의도와 경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하고 런던 시티는 말이에요. 독일하고 소련을 싸움 붙여갖고 아프리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제국주의를 유지를 하려 했죠. 예. 나중에 생각을 조금 바꿔서 미국과 함께 제국주의를 실시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영국이 대독 선전포고 8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소련을 접촉한 이유예요. 예? 처치를 만나겠다고 영국으로 날아간 그 루돌프 헤스 있잖아요. 그 루돌프 헤스를 감금하고는 50년간 안 풀어줬어. 루돌프 헤스가 뭘 제안했길래 영국 정부가 이렇게 입을 꽁꽁 막았을까? 그 비밀 문서를 2050년에 개봉한다 그러잖아요. 그 루돌프 헤스의 비밀 문서를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은 뭐 정황상 거의 확실한데 루돌프 헤스가 히틀러의 말을 전했겠죠. 항상 했듯이 뭘 비밀이야. 우리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는데 영국도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근데 이 처칠이 그걸 거부해버리자. 니네 둘이 싸워. 이래버린 거예요. 그 히틀러를 죽일까요? 그런데 아예 죽이지 마. 그랬습니다.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처칠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루즈벨트는 이 새끼는 뭐 더한 새끼야. 미국의 뉴욕 월가를 대표하는 루즈벨트는 말이에요. 영국이 바라는 대로 독일과 소련 전쟁에 대영 제국도 스스로 참여시켜갖고 독일, 소련, 영국을 모두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중립을 선언한 그 루즈벨트가 영국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독일을 자극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진주만 공습을 유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국하고 미국만 나쁜 놈이냐? 글쎄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걸요. 아마 스탈린은 그 유대인을 대대적인 숙청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정치국 주변에 빙글빙글 맴돌던 유대 금융 올리가리가 있었어요. 이게 뉴욕통이야. 음. 이놈들하고 소련 정치국이 미리 뭐 계획했다기보다 스탈린과 함께 스탈린은 혼자 못 움직입니다. 소련 정치는 말이에요. 서기장 혼자 못 움직여요. 정치국이 함께 움직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했다 그러면 스탈린 혼자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국하고 올리가리는 같이 계획한 거죠. 이게 독일을 보니까 유럽을 전격적으로 장악해 들어가는 거야. 마구마구. 그래서 독일의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려서 적당한 시기에 독일 점령지에 독일군을 공격해서 그 유대 공산 체제를 확대하려고 했죠. 유대 공산 체제는 아니죠. 뭐 유대인들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공산 체제를 확대해서 방어막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소련이 그래서 이제 독일을 먼저 공격하려고 전쟁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다지만은 그 파죽지세로 독일군한테 그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군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공격 무기만 만들었지 방어 무기나 방어 전략은 안 세웠어요. 즉 그 스탈린의 그 114개 사단은 말이에요. 공격 사단이지 방어 사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히틀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바본 줄 아십니까? 소련의 군 이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소련이 우리를 침공할 것이라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미리 선빵을 날린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한 이유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뻔한 자료 뻔히 있는 거를 다 일부러 숨기면서 아유 히틀러가 왜 미친 짓을 했을까 이래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텔레비는 오죽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무튼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누가 움직였든 이랬든 저랬든 제2차 세계대전은 어느 쪽에서 보거나 런던, 뉴욕, 크렘린의 군수업체하고 금융 올리가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제국을 어떻게 이끌든 간에 록펠러, 모건, 버나드 바르크, 로스차일드, 빈더벨트, 해리먼, 포드, 듀퐁, 런던, 뉴욕, 베를린, 모스크바를 서로 오고 가면서 사업을 했던 군산복합업체와 금융가들을 위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그러면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 수뇌부들을 위한 이익을 위한 선택이지 정의로움, 인권, 자유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틀릴 게 하나도 없죠. 대학 교수란 것들이 말이야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개소리를 이 코미디 같은 단어를 청년 세대들한테 주입하면서 말이야 냉전을 계속 고수하게 만들었어. 응? 세력 균형. 저번 영상 말씀드렸죠. 이 서구놈들의 그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체크 앤 밸런스라고 견제하는 거야. 견제. 서로 대립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럴 줄 모르고 무조건 견제하는 거야. 대학 강단은 그 견제가 마치 정치 사상의 기본인 줄 알고 말이야. 세력 균형이라는 개소리 브레진스키하고 키신저의 말을 그대로 딸딸딸 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시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냉전이 깨져버리니까.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게 냉전이 깨져버리니까 미국과 유럽은 파시즘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하고 유럽 보세요. 돈도 없는 것들이 돈 많은 척 뻥을 치면서 말이야. 러시아처럼 먹거리, 현물도, 공장 돌리는 석유, 또 물리적 이동하고 삶의 기초인 전기, 가스도 별로 없는 주제. 뭐 개 같은 파시즘을 그렇게 말을 해. 중국처럼 인력 동원도 없고, 그것도 증권하고 종이돈만 갖고 움직이는 주제에 무슨 먹거리하고 산업자원을 모두 확보한 것처럼 말이야. 실물을 이렇게 요리해왔던 앵글로색슨 애들, 이 네오파시스트들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가치가 실제로 없는 거고 침에 바르게 말하는 거 인권, 자유, 민주 이거 다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지죠. 미국과 나토가 앞으로 막무가내로 가겠다고 선언한 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9.11 테러라고 하는 게 실상 국제법 같은 거를 다 버리고 상대를 막 보고 막 가자는 게 당시 그 하버드 대학, 미 국무부, CFR, 나토 이런 놈들의 그 일관된 의견이었어요. 막무가내로 가자. 이 막 가도 된다는 곳이 바로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이었단 말이에요. 동유럽 안에 러시아도 있죠. 그로부터 20년간 이 새끼들이 하여튼 깡패짓을 가만 지켜보세요. 코로나 백신 정책도 완전 깡패짓이죠. 앞뒤 안 가리고 마구마구 밀어붙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오나치를 키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푸틴을 히틀러라 그래. 이놈들의 뇌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뇌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수뇌부들이 정상적인 뇌를 안 갖고 있다고. 2008년 4월 3일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나토에 넣겠다고 러시아를 쿡 한번 찔러봤지. 그랬더니 러시아가 조지아를 폭격해버렸죠. 잠시 뒤로 물러나는 줄 알았어. 근데 재벌의 개리를 못 주고 2014년에 2월 달에
유로마이단을 시켜갖고 정권을 전복시켜버렸다고. 구테타를 일으켜버렸다고. 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구테타 일으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크림반도하고 돈바스가 깜짝 놀라갖고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밀어붙인 거야, 구테타를. 미국 국무부가.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다니까, 얘네들이. 근데 별 가치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이전처럼 거의 중립국처럼 그냥 치부하면 그만인 걸 갖다가 끝까지 밀어붙여. 무슨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 위험천만하게 말이야. 그 스보보다라고 하는 그 저기 국수주의 당이 있어요. 그놈들이 친러 사람들, 친루마니아, 친폴란드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랬다고. 그 군대를 키워준 거야. 어? 이 저기 미국이, 나토가. 군대를 성립한 게 2014년 5월 6일인가 그래요. 5월 3일인가 6일인가 그래. 며칠도 안 됐고 5월 9일 폭격을 해버리잖아, 돈바스에다가. 돈바스 시민을 마구 잡이로 학살을 했습니다. 예? 폭탄을 한번 터지면 그 폭탄은 파편이 말이야 수천 개로 찢어져갖고 시민들을 다 목을 날려버리고 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새끼들이. 이 아조프 군대가, 나토가, 미국이. 2021년 6월 23일에는 또 영국 해군이 흑해로 들어가서 러시아를 자극했지. 미 공군은 또 해상을 떠다녔어요. 이때까지도 푸틴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2022년 1월 달 전쟁 나기 1년 전에도 미국 국채를 40억 달러인가 샀어. 전쟁 안 하고 싶단 말이야. 푸틴은 2021년 12월 달에 협상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지. 1월에 국채를 샀으니까 1월까지도, 올해 1월까지도 푸틴은 협상 테이프를 준비했다는 소리예요. 좀 러시아 사람들 이 인내심이 막강한 거예요. 결국 전쟁은 벌어졌죠, 그죠? 이 우크라이나 군대 이 비열한 새끼들이 시민을 인질로 잡고 뭐냐, 집 사이사이에다가 대포 저기서 탱크 같은 걸 갖다 놓고 마을 전체 그를 포위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트렌치 뭐라 그래, 그 암호를 파고 말이야. 도무지 러시아 군인들이 총을 못 쏴게 만들어놨어. 이 시민을 인질로 잡는 바람에. 이 깡패 새끼들이란 말이야. 아무튼 이 깡패 새끼들 일단 마리오폴에서 많이 물러났으니까 일단 마리오폴 시민들 일단 축하드리고, 뭐 한국 뉴스 보니까 이 깡패 국가주의자 아조프가 결사항전을 한다고 막 칭찬을 하고 자빠졌네.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이 한국의 언론이 시민을 인질로 잡고서는 지금 결사항전을 해. 이게 나토가 가르친 군사작전이지. 아무튼 러시아군하고 도네츠크 시민군에 의해서 하나씩 지금 해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참 아줌마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당에 무수히 떨어지는 그 포탄하고 대량 살상 포탄하고 미사일을 맞아갖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아들 딸을 보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냔 말이야.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그것도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냐고. 아무튼 이번에 풀려난 돈바스 시민들한테 정말 축하드리고, 참 그러네요. 이 죽일 놈은 젤렌스키죠. 피난길을 말이야 네가 만들었니? 러시아가 만들었지. 피난길을 지가 만든 것처럼 막 지랄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말이야 뒤로는 말이야 피난길 막았잖아.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데 시민들이 피난 가려니까 피난길 가지 말라 그랬지. 밤에 도망치는 사람들 총 쏴 죽였지. 이 젤렌스키 이 새끼 이거 국제재판을 넘겨야 돼요. 미국 놈들 다 함께. 아주 방송에 나와갖고 말이야 유튜브에 나가갖고 피난 가면 뭐 죽인다는 소리 안 했지만은 피난 가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이 영상 그대로 갖고 가서 국제재판을 넘기면 돼. 우크라이나 군이 말이에요 피난 가려는 시민을 인질로 삼아갖고 도망치는 사람들 죽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일반 아파트, 농가, 산부인과 병원 시민들 다 쫓아내고 그걸 군사기지로 써놓고 러시아가 그곳을 폭격하니까 병원을 폭격했다, 민가를 폭격했다, 이런 뻥을 전쟁 이틀부터 뻥을 치기 시작했어 이 새끼들이. 그걸 그대로 실은 게 한국 언론이에요. 지금도 피난 중에 있어요.
마리오폴은 이제 뭐 거의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전략 핵심 지역인데 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부터 미사일을 퍼붓더라고. 거의 다 빠져나간 모양이야. 20일에는 거의 다 빠져나간 모양이고. 그래야 이제 도시를 탈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대체 이 새끼들이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감정을 추스리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월가의 수뇌부들이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조직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고립시켜갖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어. 의도가 뻔하게 드러나잖아.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켜갖고 각종 제재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월가의 똥개 그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를 투기수로 떨어뜨렸고 말이야. 스포츠 조직은 말이야.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어디지? 거기가 지브랄타 오케스트라 협주단은 차이코프 음악을 연주 않겠다고. 세계 고양이 협회는 말이야. 러시아의 고양이는 이쁜 고양이 대회 출전 못한다고 그러더라. 아니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러시아 부르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 물론 이제 집사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죠. 고양이는 차별하지 않고 사람만 차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개만도 못한 것들이 개연맹을 끌고 있고 고양이만도 못한 놈들이 고양이 협회를 끌고 있는 이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응? 2월 28일부터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하면 지들 자산도 동결될 건데 러시아 교육하고 서로 엮인 제3국의 자산도 함께 동결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지발 지가 먹는 거야? 또 전쟁 초기부터 스위프트하고 비스, 응?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로부터 러시아를 축출시켜버려갖고 달러로 결제 못하게 하고 금이라든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변제하도록 했죠. 그래 알았어. 또 루블을 휴지로 만들어갖고 금융결제를 막으려고 그랬고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금도 쓰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 경제 제재라는 게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 관계를 무시한 거야. 하물며 독일 관계까지도 무시하고 있어. 이탈리아하고 관계까지도. 참 무모한 폭력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끈 거예요. 얘네는 전략이 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스가 지금 앞으로 만들어 나갈 국정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고 있어. 하지만은 중국이 있는 한 자기 혼자 못해요. 따라서 러시아를 비스로부터 퇴출시켰다는 것은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실물 없는 화폐는 실은 버블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기본이에요. 처음에 실물이 있는 척을 해야 버블도 만들어내는 법이야. 실물을 누가 잡고 있어?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원을 꽉 잡고 있는데 어디서 협박질이야? 협박질이. 게다가 지불수단은 꼭 화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판 거, 내가 너한테 판 거, 중간 신용 은행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삼각해버리면 돼요. 동결된 자산도 지불 비용으로 그냥 다 삼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하물며 비트코인도 있어. 자유결제 수단이 많아요. 조세 회피처에서 20조 달러가 있어. 거기서 끌고 나올 돈도 있고 우호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어디서 무슨 돈이 튀어나와고 지불해줄 줄 모르는데 어디다 대고서는 금융제재야. 금융제재가 러시아의 유럽 그 직접 투자된 게 75% 3,500억 달러인데 그 유관 스위프트 은행이 11,000개예요. 이 은행 다 어떡할 거야? 뭐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앉아 있어. 먹구름이 끓려면 유럽 공동체에 먹구름이 낀 거지. 러시아는 먹구름이 낀 게 아니죠. 금융 이야기 길게 들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실은 러시아에 들어간 직접 투자금만 보면 사이프러스에 있는 돈 누구 거야? 그거 미국하고 유대인 거잖아요. 1,670억 달러가 러시아에 투자되어 있고 총 토탈 4천억 달러가 넘어요. 러시아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투자자 대다수가 미국, 런던, 유대 올리가리인데 뭐 금융체제가 무너져갖고 손해를 볼 짓을 지들이 왜 하겠어. 게다가 러시아가 지고 있다고 하는 빚 6,700억 달러가 EU 센트럴 뱅크에 있어요. 자산 동결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지 발을 얼리는 짓을 왜 하냐고. 다 협박이지. 정말 한번 해봐. 러시아가 가스 막아봐. 아직 따뜻한 법 안 왔다. 니네들.
가스 한번 막아버려? 독일, 이탈리아 모두 더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뭔 계산으로 이런 짓을 하냐고.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단지 전략적인 협박이지. 그렇지. 만약 안 그렇다. 그럼 바보고. 이 바보와 전략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그냥 계속 무기를 전달하면서 이 전쟁을 좀 최대한 길게 끌어보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이미 이제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을 정지시키는 꼴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물동량을 정지시켜갖고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키자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눈치를 챘다고. 이 세계화 끝에서 지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 푸틴하고 러시아 올리가리도 이 사실을 모를 바 없고, 곡물, 석유 모든 공산품 가격을 높여갖고 달러 기반 국정화폐의 가치를 충분하게 폭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이제 동시에 FRB가 금리를 야금야금 인상하면서 산업하고 가계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죠. 앞으로 한 1년간 그럴 것 같은데, 물가가 장기적으로 폭등하고 돈이 말라버리면 경제는 정지하고 먹거리를 잃은 대중은 무슨 짓이라도 할 거란 말이야. 밀과 기름의 공포? 이 공포를 조장하면 말이야, 진행을 원하는 일을 또 추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백신하고 신체 칩이 또 관여하겠죠. 푸틴으로서는 전쟁을 오래 끌어도 좋고 뭐 짧게 끌어도 좋고 이래저래 좋아요. 이 점에서만은 월가 런던 시티 푸틴이 같은 세계화 수뇌부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응?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는 분명히 따로 있었겠지만, 크게 볼 때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든지 이게 세계화의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러시아 살리기에 그냥 동참을 하고 있어. 미국하고 유럽이. 러시아 경제 제재는 정작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망도 중국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럽하고 세계 시민들이에요. 아프리카 시민들이라고.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가격이 모두 올라 버렸어.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월가의 전략가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질이 떨어지고 비싼 미국 석유하고 세일가스를 러시아 석유 대신하겠다? 이걸 또 믿으려 그래? 그게 가능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베네수엘라를 찾아갖고 자기의 정적인 마두로한테 석유를 증산하라고. 이게 미국 대통령의 진심일 것 같아요? 협박이에요, 협박. 또 노르스트림, 독일하고 러시아의 노르스트림 그 가스관 연결 참여 업체 중에 손 놓고 나가려는 기업도 있어. 이 바보 멍청이 아니야? 이때 좋은 기회야. 내가 한국에서 기업을 갖고 있다면 나 같으면 뛰어들어가겠다. 그거 놔주라 그랬겠다.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거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것도 성과죠. 러시아를 고립시키면. 그럼 이제 군산 복합 업체들의 그 러시아 견제 마케팅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이 마케팅은 또 여러 국가로 하여금 러시아제 무기 수입도 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보든 저리 보든 간에 유럽, 미국, 러시아의 군산 복합 업체하고 금융업계에 윈윈 게임이 된단 말입니다. 이 게임에서 실제 장기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러시아를 품어버린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승전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이게 무슨 뭘 뜻하냐면 미국과 유럽의 양보를 뜻한다고. 이 양보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지도력에 가치를 주게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를 준다는 사실을 미국과 나토 정책가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야. 아까 말했듯이 바보니까. 아까 그 쿠퍼가 말했듯이 유럽을 제외한 모든 나라한테는 조지 부시 스타일로 때려 부수고 폭력하고 속임수를 쓰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먹히는 나라도 몇 있어요. 일본, 한국은 먹히잖아. 중국은 약속을 했든 실제로든 러시아의 결제를 살려줬고 석유, 가스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위태하지 않도록 버팀목이 좀 돼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본 인도가 러시아 편에 착착 달라붙었잖아. 남아공화국도 탁 달라붙었어. 전쟁 때 보여준 속내와 친밀감은 말입니다, 생각보다 오래가는 편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1대1로는 뭐 끝없이 확장할 것이고 러시아는 이 일을 적극 함께 추진할 거고, 그렇게 되면
월가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종이돈 경제, 응? 석유 달러, 아무 물질적 근거도 없는 그 달러 주도권, 앞으로의 그 세계 화폐 주도권이 중국과 러시아로 상당수 넘어갈 것이다. 뭐 위안화에 루블까지 이제 끼워 넣어서 세계 화폐로 녹여버릴 수 있죠. 이때 또 다른 충돌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금하고 기술 반반씩 가져가거나 뭐 여러 가지 조정이 있겠죠. 그죠? 자, 지금처럼 뻥 같은 종이 휴지 쪽지 달러 찍는 스타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뭔가 실물을 하나 끼워 넣을 텐데 그 금이 될지 자원이 될지 인프라가 될지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별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에서 승리를 했다면 중국 공산당하고 그와 손을 잡은 월가 그리고 크렘린의 금융세계와 올리가리가 승리한 거지 누가 따로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월가하고 런던시티의 그 금융 올리가리가 중국 공산당하고 러시아 올리가리한테 양보할 몇 가지가 있겠죠. 뭘 양보할까요?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세계화폐의 보증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닌 자산이 있잖아요. 금, 자원, 인프라에 최대한 맞춰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각 체제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제 미국 독점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 가치 없는 바이든 같은 치매 노인네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짓을 미국을 박살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목숨 바치고 쓸데없는 문제에 매달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전쟁은 사람이 죽어서도 나쁜 거지만 실은 전쟁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은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전쟁에 끌려가는 것도 모두 다 정당하지 못한 악행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끌려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